우리 군이 북한과의 심리전을 위해서 설치했던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대북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서 아예 고정식 스피커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짝사랑식이다, 일방적인 유화 정책이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측의 북한을 향한 화해 제스처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국방부의 설명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이후에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북한과의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종료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고? 수일 내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안에 끝나는 건가요? 네. 2, 3일 내에 철거를 완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으신 대로 북한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김여정 부부장도 얼마 전에 막 이상한 얘기 막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또 한 번 유화 제스처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김성태 대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뭐 참 이 남북 관계 정권 바뀌고 나면은 뭐 가장 상징적인 게 네. 이 대북 확성기. 박근혜 대통령 때는 대북 확성기 설치하고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니까 그거 철거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또 들어서니까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철거하고. 저는 이러기 이전에 이제 남북 관계 유화책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 이 긴장을 완화시키는 여러 가지 뭐 그런 노력은 정부로서 당연히 할 일이죠. 하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도 이루어지는 걸 좀 지켜보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남북 간에도 이 애교가 있는 겁니다. 애교는 국가 간의 해결의 도구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십시오. 지금 현재 불과 뭐 한 6년 전이죠. 북한의 부부장 김여정 부부장이 개성공단 그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그 장면은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아연실색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헬사로 그 연락사무소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도 지금 현재 우리가 남측에서 그 개성공단에 투자한 돈이 거의 4조 가까이 됩니다. 그 엄청난 그 국민의 4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입주 기업의 피해액만 하더라도 1조 한 5천억이 돼요. 네. 아직까지 이 1조 5천억의 피해를 받은 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정부로부터 보상도 3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네네. 그런 국내적인 그런 사항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개성공단을 다시 이제 살리겠다, 뭐 어떻게 한다, 유화책을 내면서도 이 학생기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는 북한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아직까지 테이블에 나설 생각도 없다 그러고 더 통미봉남. 네. 미국의 트럼프하고는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제 남한 정부는 그냥 무시하면서 이렇게 가려고 한 그 북측의 의도가 뻔한데 이걸 지켜보면서 뭐 학생기 뜯어내는 게 저게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요. 자, 지금 좀 전에 저희가 자료 그림으로 보여드리긴 했었는데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했던 모습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 모습도 생생하게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2020년 6월이었습니다.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5, 6년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인데 그 이후로도 지금 김성태 대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뭐 통미봉남, 지금 북한의 입장은 전혀 바뀐 게 없고 근데도 우리는 계속 유화책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 성치훈 부의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뭐 글쎄요, 문재인 정부 때 추구했던 이 평화를 통한 이 대북 정책, 평화를 통한 안보 이런 것들을 똑같이 답습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죠.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초반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평화를 추구했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고 네. 우리가 봤던 영상처럼 이렇게 폭파된 이후에 경색된 뭔가 남북 관계 분명 한계도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레벨업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대북 확성기 철거는 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북 확성기의 이 대북 심리전에서의 효과를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엄청 크대요. 그게 예,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네. 평가합니다만, 근데 방송을 중단한 다음에 북한이 이 접경 지역에 대한 소음 방송을 중단했거든요. 전 그 정도면은 그 정도면? 충분히 실효를 거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느낄 때는 오물풍선 뭐 그런 것보다 전 그 당시 그 접경 지역에 있는 그 한 부모님이 국회로 나와서 울면서 우리 애들이 잠을 못 잔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한 게 저걸로 증명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긴장을 고조시키고 고립시키고 하는 정책이 결국 접경 지역 그 주민들에게 피해로 이어졌잖아요. 저는 접경 지역 피해자 그 주민들의 피해를 다시 없앨 수 있다면은 그럼 다소 뭐 굴욕적이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왜 못합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며칠 몇 달 동안을 그 괴로워하면서 잠을 못 자다가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됐는데 왜 그게 나쁘게 평가받아야 되죠? 저는 굴욕적인 평가를 받더라도 그 행동은 잘했다고 봅니다만, 다만 이제 그 이후에 뭔가 평화적 제스처에 있어서는 아까 김성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리액션을 보면서 해야죠. 일방향적인 짝사랑을 할 것이 아니라 일방향적으로 과거에 우리 잘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처럼 평화를 추구하자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북한에게도 뭐 전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런 민주당 정부의 대북 정책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정동영 장관이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평화를 말씀하시지만 아마도 그래도 그 십몇 년의 그 갭 동안 본인이 이전에 통일부 장관을 했을 때와 지금 그 사이에 충분히 본인의 이런 대북 정책 관련 그런 방향들을 저는 업그레이드 시켰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좀 보면서 달라졌는지 여전히 그대로인지 그걸 보고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